네,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급락을 하고 있고 뉴욕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이야기는 수급에 있어서는 공백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매도가 많다기보다는 매수세가 파업을 했다. 이런 표현이 뉴욕에서도 등장하고 있던데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공략주고요.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메이저들의 수급 현황. 지난주는 아니죠, 사실. 휴일이 하루 껴있었으니까. 주 초반에 있었던 매매 현황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수급 자체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제가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해서 4영업일 정도가 되겠는데요. 거래소에는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매도가 그런 부분이지 외국인들은 매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부분은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기관이 1,900억 넘게 이렇게 매도를 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연기금은 매수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4일 동안이었지만 상당히 좀 변화무쌍한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이제 종목별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를 양매수를 했고,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 SDI까지 이렇게 조선주 같은 경우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그리고 코덱스 200과 포스코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좀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중공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대우조선해양, 만도 같은 경우는 기관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던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매수의 특징을 보시게 된다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삼성전자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됐던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주의 약진이 두드러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거기에 한진중공업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보였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보험주가 눈에 띄죠. 삼성과 더불어서 LIG 손보까지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두는 매수 특징주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반면에 매도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쪽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에 자, LG전자, 한국전력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를 팔 때는 LG전자를 매수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를 사니까 반대에 이 LG전자를 매도해서 1등주와 2등주의 매매 차이를 좀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역시 뉴스가 나오면 여지없이 매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과 만도, LG화학이 기관과 외국인이 엇갈렸는데 조선주를 다 사면서도 기관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은 좀 팔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관 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기관 외국인 양매도로 나왔고요. LG전자, 한국전력까지 양매도로 나와서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포스코 현대차 같은 경우가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좀 다르게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도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ETF 레버리지 쪽,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했던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국전력 또 금융주 쪽이 있습니다. 한동안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했던 그런 금융주 쪽에 매도세로 많이 나타났던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에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타 양매수 종목으로는 자, 두산중공업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두산중공업이 보이고 철강주들이 다 조정을 받는데 세아베스틸은 양매수로 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낙폭 과대주로 GS건설과 OCI가 나타나는 것이 계속 눈에 좀 띄고 있고요. 양매도 종목은 몇 개만 좀 간추려 본다면 자, 6일 하락하면서 이제 양매수로 전하는 종목이 동아 ST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12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틀 동안 반등을 기관이 매수하면서 나타냈다. 반등 마무리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15일 매수를 하다가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반면에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했다. 그리고 한전 KPS, 자, 원전 사태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양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00포인트를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넘느냐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지난 수요일까지 보면 6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중소형주 펀드에 대한 환매 이야기가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좀 많이 들어오고 신용융자 잔고가 5조 원을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개별 기업 악재가 또 드문드문 나오고 있는데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굉장히 나쁜 얘기를 많이 열거하셨죠. 그만큼 나쁜 얘기들이 많다라는 것은 나올 만큼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빠지듯이 코스닥이 지금 빠진 그런 부분이고 6일 연속 하락하면서 6.2%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370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5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2천억 넘게 매도했죠. 6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펀드의 이동이 조금 있는, 그래서 지분을 조금 바꾼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수급적인 측면으로 대규모 이익 실현을 했던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실적주 위주로의 반등장은 이제 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서 많이 매도를 한 바람에 수급에 의해서 좀 매도가 나왔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선별해서 슬림화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속해서 이제 외국인 매수 동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관과 외국인 이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된다면 특별하게 업종으로 나누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매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좀 살펴보면 루멘스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CJ 오쇼핑,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기관은 매도를 했다는 측면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LED 이 관련주들을 외국인 매수했던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매수를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역시 루멘스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부품이죠. 평화전공도 양매수가 나오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은 이제 서울 반도체까지 매수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공이 LED 관련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고 있어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매도 쪽인 측면이 굉장히 조금 많이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1등주로 나갔던 파트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익 실현했던 종목이 되겠고요. 거기에 성호 하이텍도 그렇죠. 게임즈에 대표했던 컴투스, 멜파스, 덕산 하이메탈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했던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관 매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차이나는 종목이 이제 거기에 파라다이스, CJ ENM, 모두투어 같은 경우가 양매도 종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 측면을 보게 된다면 엔터주들, SM이나 YG 엔터 같은 경우가 들어가겠고요. 거기에 많이 상승했던 실적주들을 아주 큰 규모로 이익 실현을 해서 이 기관들이 이 중소형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조금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양매수 종목군들이 몇 개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DNF, 메가스타디, IM, 그리고 참다운 레저와 평화전공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양매도 종목으로는 그동안 남양유업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메일유업이 양매도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바이오 관련주들 좀 얘기가 많이 나왔죠. 바이오랜드, 뷰옥스 이런 종목군들이 양매도, 또 여러 종목들이 양매도로 나온 측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중 양매수 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관심 줄 만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예, 코스피와 코스닥 대략 한 3종목씩 한번 뽑아봤는데요. 양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또는 한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주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본 것 중에 덜 올라서 좀 관심이 가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세아베스트, OCI 이렇게 3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많이 하락했죠. 원전에 대한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면서 한국전력은 빠지고 그리고 이 원전에 관련주인 두산중공업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47,000원대의 매물벽에 부딪혀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주 후반대부터 강세로 나타나는 그래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서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철강주.
요 차트만 보게 되면 철강주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실적이 괜찮은 특수강 관련 이제 업종이 되겠고요. 장단기 이동평균선에서 한 달 이상 횡보하면서 이게 지지를 받았던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겠고요. 자, OCI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은 멀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나쁜 부분은 돌아간 게 아니냐, 넘어선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의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에는 대략 세 종목 정도를 잡아봤는데요. 자, IM, 메가스터디, 평화전공 정도를 한번 탑픽으로 잡아봤고요. 그 외에 참재훈해저와 DNF까지 관심이 있는데, 자, 일단 IM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조금 덜 오른 종목군들이 있고 실적이 호전된다라는 측면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것 같고요. 1차 상승 이후에 보시게 되면 전 고점 근처에서 지지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고 이제 좀 반등을 모색하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두 번째 종목이 메가스터디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이 전 저점 근처입니다. 전 저점 근처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의 모멘텀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턴이 나오는가, 시세 턴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화전공을 보시게 된다면 자, 1차 상승으로 한번 급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횡보가 나와주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에 양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60선에 도달을 했는데요.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말씀드리게 된다면 2030에서부터 1888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 구간이 바로 50% 구간이 바로 19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일단 빠진 만큼 빠진 것 같은데 국제 동향,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1930에서 2030 정도의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매수 강도, 특히 선물 매도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현물 매수 강도를 조금 확인하시면서 매수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진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이냐 아니면 월요일이냐 정도의 측면으로 자동차와 IT 부품 실적이 좋죠. 그 종목군으로 수급에 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군으로 매수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 더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 반등이 가능하다. 횡보라기보다는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을 하거나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서 매수의 전략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메이저 공략주였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공역지점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